자, 평상 책방 개점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이제. 그동안 뭐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의 시각은 그렇다면 이제 정치인데 이게 도서 정치의 시작인가? 그러니까 단순한 책방이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책방 주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책방 여는 이제 모습이 영상으로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이제 한편으로는 책방뿐만 아니라 앞으로 책방을 거점으로 해서 북클럽 이름을 책친구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평산 책방의 책친구들이라는 북클럽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온라인상으로 함께 책 읽고 함께 독감 나누기도 하고 저 어제 또 도서지방 같은 데 또 우리가 함께 또 책을 보내기 운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독서 문화를 좀 더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데 많이들 도와주실 거죠? 네. 자, 뭐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박원석 전 의원님 이게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진짜 이게 책을 소개하고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조용한 책방이 되길 원한다. 뭐 이런 입장을 그동안 냈는데 정말로 조용한 책방에 머물까 아니면 이른바 친문 정치인들 또는 뭐 아무튼 어떤 이 정치인들의 집결소가 돼서 또 전원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럴까 이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상황? 아니 전직 대통령이 책방을 내셨는데 그 책방이 어떻게 조용하기만 하겠습니까? 여러 의미로 정치적 해석도 따를 거고 예. 또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책방을 근거지로 도서 정치에 나선다, 책방 정치에 나선다 이건 또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 이른바 이제 친문 세력의 공천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점을 마련했다. 뭐 이런 해석까지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다 과도한 해석이고요. 예.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동안에 보면 퇴임 이후에 뭔가 이게 평온한 일상을 사신 전직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이제 지금 이제 실험 기간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숨만 쉬라.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 책방을 여는데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여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재단법인이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익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워낙 책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관심의 연장선에서 뭔가 이제 국민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지역사회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정치적 해석이야 다양하게 따를 거고 또 그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여기 사진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 책방 내부 모습인데요. 그 책 칸들이 있어요. 책을 소개하고 있는 그 책 모습인데 여기 보면 눈길 잡는 게 이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저서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책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다룬 책 뭐 이런 건데 본인과 관련된 책창을 굉장히 좀 규모가 좀 있게 따로 다루고 있어요. 이것도 눈길을 잡고요. 정미경 전 의원님. 일단 요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요 사진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 내는 것은 비판적 입장을 내시는 분이 많은데 오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에 이 평산 책방에서 김대동 씨가 강연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이 북 콘서트를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이제 보통 이제 뭐 예. 그 전직 대통령이 그 책방을 연다 그러면 그게 무슨 돈을 벌려고 책방을 여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그러겠죠. 예, 아까 예. 뭐 재단법인 뭐 만드셨다고 예, 하는 거 법인 보니까 형태로, 재단법인 법인 형태로 형태라고 했다는 그래요. 거는 내가 돈을 벌려고 책방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아니면 책방을 열고 뭐 본인의 문재인의 책 코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보았을 때는 결국은 정치판을 그냥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예 대놓고 공식적으로 그 허가를 받겠다 나 정치하는데 저는 이 책방이 인허가 되는 그 순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정치판 만드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여기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계속 갈 테고 갈 때마다 언론에 날 거고요. 그다음에 저 안에서 책을 저는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갖고 뭘 하겠어요? 그 정치적인
여의도를 또 작은 여의도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기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예, 또 정치를 하고 말을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천 작업도 할 거고 예를 들면 그냥 막 상상이 이제 되는 거죠. 상상을 좀 크게 간다면 거기서 별의별 네. 얘기가 다 있을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요. 지금 보면은 경남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영남 지역의 그 총선의 선거 운동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활동을 하고 정치를 해버리면 결국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칩니다. 예, 영남권에 지금 앞으로 총선 전략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저 부분도 고려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국민의힘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저는 그런 대목이라고 그러면 저 봐요. 평상 책방이 정미경 전 의원님 분석대로라면은 경남 지역의 민주당과 관련된 거점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네네. 당연히 거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지금 듣고 계신 전재수 의원님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요. 거점까지 될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혹시 전재수 의원님은 저 책방 지금 가실 계획을 자꾸 계세요? 방문할 계획을? 네, 저도 한번 가봐야죠. 당연히 가시죠. 당연히 간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예. 우리 거점이 될 것 같다 예. 그랬거든요, 지금. 정미경 의원께서 말씀하실 동안 저는 옆에서 그냥 싱긋이 웃고 있었는데 예. 전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잊혀진 삶을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으로부터 잊혀진 존재, 잊혀진 예. 삶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연인으로서 잊혀질래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존재하는 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고 정치권으로부터 소환되지 않고 그리고 현실 정치에 발언하지 않고 메시지 내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으로부터 잊혀진 삶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정치화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도 과잉 정치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있는 그대로 좀 봐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 정도의 국력이 되면 전직 대통령의 어떤 모범적인 롤모델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한 대통령을 뭐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저마다 판단이 다 틀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모범적인 이 우리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켜보고 그런 롤모델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여당에서도 싫든 좋든 예. 지지하든 하지 않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저서 그 칸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좀 크게 본 사진 좀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 사진 말고 좀 더 크게 자세히 나온 거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책이 많은데 저기 보면 다 뭐 운명하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책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연설집 뭐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책은 저길 가야 다 한꺼번에 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꽤 많은 저 코너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늘 뭐 언론을 좀 만나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 영국으로 떠난다 그러죠. 오늘 영상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그 모습부터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문재인 전 대통령 평상 책방 개정한다는 예. 그거 혹시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좀 아니요. 그저께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왔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책방을 오늘 개소식을 하는 걸 뒤에 알아가지고 오늘 거길 제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는 뵙고 1년 정도 외국을 다녀오게 될 것 같다고 인사를 드렸었고요. 대통령께서도 격려를 해주시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떤 격려를 받으셨어요? 사적인 만남이라. 전재수 의원님,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 좀 만나 보셨나요? 최근에는 못 봤고요. 얼마 전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는 곳에서 한번 봤는데 예. 사실은 국내에서 이게
뭔가 좀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영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계획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책방 관련 질문 나와서 뭐 당장 못 가고 뭐 떠나기 전에 인사드렸다 뭐 이런 정도 설명이 예, 있었어요. 예. 오늘도 약간 좀 그래서 영상으로 들어와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송영길 전 대표 얘기 좀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해보죠. 여기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출국 금지 조치가 됐어요. 그럼 이제 피의자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뭐 고발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검찰에서 아직 뭐 부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빨리 나 조사받고 싶다.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조사 받겠다. 그럼 날짜도 뭐 구체적으로 뭐 26일, 뭐 27일, 뭐 28일 뭐 이렇게 조만간 가겠다. 근데 이게 검찰 쪽에서 안 부르는데 나 조사해 주세요라고 가면 이 검찰 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입장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송영길 전 대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민주당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 지도부 차원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시선을 돌리는 걸까요?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에 대한 비판 역시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윤건석 이성만 의원도 출당 내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만나실 계획이 아예 없으신가요? 당 차원에서 사실 조치도 아예 없으신가요?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김기현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아 의원인가요? 고양시에서 공천을 미끼로 돈 봉투가 주고 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녹음이 된 녹취가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조만간 검찰로 보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 녹취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거죠? 정치권의 이제 오랜 그 병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프레임 전쟁. 네, 그래서 이쪽 우리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에 잘못을 들춰내고 이 프레임을 계속 이제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정치권의 관행입니다. 박정화 의원님, 글쎄요. 김연아 전 의원, 뭐 박순현 전 의원 얘기, 이재명 대표가 있고요. 뭐 서영규 의원 얘기 꺼냈고요. 뭔가요? 지금 이 당의 이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시선 돌리기일까요? 이거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뭐 지금 두 건이나 저렇게 얘기하니까 시선 돌리기가 딱 맞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일부의 민주당 의원님들 하시는 정신 승리 그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져보세요. 이게 그 당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왔다 갔다 이 옛날로 치면은 막걸리통 사주고 한 통 사주고 두 통 사주고 고무신 한 짝 두 짝 얘기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60년대 70년대 있었던 일들이 근자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의원들의 녹취가 다 나오고 뭐 심지어는 액수까지 다 나오는 이 상황을 두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당대표. 그 상황이 민주당 현실인 거고요. 이 상황을 두고도 정치적 제스처로 검찰 나 부르면 갈게 빨리 부르세요라고 하면서 또 넘어가려고 하는 이 586 정치인들의 민낯 이런 것들이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좀 더 양식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 민주적 절차들을 좀 되돌아보고 다시 좀 만들어주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사실적으로만 이게 이 상대당에 떠넘기려고 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서영교 의원님이 무슨 김연아 전 의원 관련해서 얘기하잖아요. 공천 미끼, 돈 봉투. 이거는 사실은 이 보도를 한 N모 인터넷 매체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는 운영 경비 그다음에 무슨 입금을 해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공천 미끼, 돈 봉투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 저는 뭐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까 싶어요. 어쨌든 김연아 전 의원도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가차없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뼈를 깎는 결단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거랑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처해 있는 이 많은 의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온 이 반응에 대해서 정의당이 뭐 입장을 좀 냈어요. 여기 화면에 잠깐 있었는데 불러보죠.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의당 대변인 이재랑 대변인. 나만 더럽냐? 쟤도 더럽다는 거냐? 서로 얼마나 낡고 후졌는지 경쟁하는 겁니까 지금? 엄청난 홍평입니다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 차라리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한 주 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대표 귀국을 촉구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뭐 김연아 의원 문제 있죠. 객관적으로 그 수사해야 되고 법에 따라 처리돼야 되죠. 근데 그걸로 지금 민주당 사태가 물타기가 됩니까? 근데 그거를 질문이 들어오니까는 뭐 김연아는요, 박순자는 뭐 거기는 관심 없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이거는요. 거죠? 그 개별 의원이 해도 조금 가볍고 이렇다는 평가를 받을 텐데 당 대표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슨 유튜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지극히 가볍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왜소한 그런 언행이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저렇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는가 이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계속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물타기하고 상대도 우리랑 다를 바 없다 똑같다 이러면서 결국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어떤 그 예상밖에 안 돼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저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지금 이 처해 있는 위기를 좀 근본적으로 그 받아들이고 뭔가 당이 환골탈태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이런 문제를 발본색원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더 더럽냐? 뭐 경쟁하는 겁니까? 다른 정당에서 지금 이렇게 혹평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